오늘은 정말 파격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XRP 가격이 2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분석해 볼 텐데요. 과연 단순한 희망일까요? 아니면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가능성일까요? 누가 생각해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전망의 밑바닥에 숨겨진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논리와 근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XRP의 다음 사이클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얻으실 거라 확신하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이 대담한 전망은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가 제시한 로그 회귀 채널 모델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모델은 과거 XRP 가격 변동의 85%를 설명할 만큼 통계적 합도가 높다고 하죠. 핵심은 과거의 전례입니다. 2017년 강세장 말기에 XRP가 이 채널 상단을 무려 570%나 초과하며 폭등했던 오버슈트 현상에 주목한 것. 만약 다가오는 사이클에서 이 이례적인 패턴이 다시 한번 재현된다면 산술적으로는 2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채널 상단의 기본 목표치인 27을 한참 뛰어넘는 수치이죠. 하지만 100 이상이 현실화되려면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에 가까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 SEC 소송 종결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서 고래나 기관의 지속적인 매집이 필요하죠. 둘째,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시적 환경, 연준의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기조가 전개되어 시장 전체에 투자 자금이 넘쳐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XRP 레저의 실제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하죠. 국제 송금이나 결제 활용량이 수십 배로 늘어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환매 패턴도 중요한 투자 근거인데요. 과거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크게 랠리를 펼친 뒤 이들이 만든 막대한 차익 실은 자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는 알트 시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분석가들의 전망처럼 33,000달러까지 폭등하는 초강세장이 온다면 그 막대한 유동성이 다음 주자로 XRP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30,000달러 대 이더리움에 비해 30달러 대 XRP는 심리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단위 가격 착시 효과까지 더해져 개미 투자자들의 강력한 FOMO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XRP의 펀더멘탈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2025년 8월 SEC와의 소송이 잘 마무리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었고 이로써 XRP 현물 ETF 출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실제로 10월 중순부터 여러 ETF 신청안이 SEC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또한 리플사의 ODL 결제망은 2025년 2분기에만 1.3조 달러의 국제 송금액을 처리하는 등 실사용 지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 XRP는 이제 단순 투기성 코인을 넘어 실용적인 제도권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200달러는 지속 불가능한 극단적인 목표로 보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대신 SEC 리스크 해소와 기관 유입이 뒷받침되는 중립적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30, 50까지의 현실적인 도약이 가능하다고 전망되죠. 여기에 하생 상품 시장의 증폭 효과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10월 13일 CME에 XRP 옵션 상품이 출시되면 투자자들의 콜옵션 매수에 따라 시장 조성자가 델타 해지를 위해 현물 XRP를 자동으로 추가 매입하는 자동 매수 연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가격 상승 탄력을 극적으로 키우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00 같은 꿈의 숫자는 어디까지나 통계적 가능성으로 남겨두되 XRP의 펀더멘탈 변화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SEC 소송 해소, 현물 ETF 출시 기대감, 폭발적인 ODL 실사용 증대라는 삼박자가 맞물려 XRP는 단순 투기 자산에서 기관이 활용하는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당장 리플만 보더라도 작년 말 600원도 안 하던 가격이 5,000원 가격까지 상승한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2021년 2,000원 가격 이후 4년간 횡보하던 리플이 한순간에 상승했다라는 건 강력한 펀더멘탈과 고래들, 세력들이 확실하게 들어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고래, 세력,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한 코인에만 집중해서 상승을 시키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리플이 상승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 주자로 폭등할 코인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지금부터 준비만 잘한다면 2025년 연말까지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할 테마 그리고 그 핵심 코인은 무엇일까요? 이미 애널리스트, 자산 운용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핵심적인 자산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지금 미국, 일본,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코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 1년 만에 단돈 30만 원으로 3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실제 제 경험담과 노하우를 모두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하지만 저의 첫 시작도 여러분들과 그리 다르진 않았어요. 주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코인까지 포함한다면 전업 트레이더로서의 활동이 벌써 7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지금의 저를 만들기까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시드머니를 만들기까지 저도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이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 기간 중 제가 핵심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발견하고 분석한 결과는 상당수의 전문가와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재료이자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이 내용만큼은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접하기 어려울 것이고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리플 다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체감하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 SEC의 기조 변화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ETF 신청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있죠.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국경을 초월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침투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개방이라는 키워드 이면에는 단순한 암호화폐 수용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 큰 돈을 벌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ISO 20022라는 국제 표준입니다. 아무래도 이 ISO 관련 내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화두였고요. ISO 20022라는 한마디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각 나라와 기관마다 다른 메시지 형식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은행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 형식과 내용은 제각각이었죠. 이 때문에 송금 과정은 복잡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ISO 20022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XML 기반의 구조화된 데이터 메시지 표준을 제안한 거였죠. 이 새로운 표준은요, 단순히 송금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목적,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결제 관련 문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함께 보낼 수 있어 자금 세탁 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다면 이 ISO 20022가 왜 단순한 기술 표준을 넘어 미래 금융의 판도를 바꿀 돈이 되는 기회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원활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ISO 20022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목표로 하지만 이 표준이 가진 정확성, 투명성,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 전송 능력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징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지죠. 따라서 ISO 20022를 준수하는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인프라에 훨씬 더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통합의 움직임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최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달러나 유로와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간 송금 및 결제에 활용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인프라가 취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며 기존의 결제 수단을 대체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전통 금융 기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가치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 서클이나 미국 최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인 비트고를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 인가나 금융 라이선스 취득을 준비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들도 은행처럼 되어 기존 전통 은행들과 손을 잡겠다는 신호예요. 언젠가 우리가 쓰는 은행 앱을 통해 암호화폐를 전송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기업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이미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ISO 2002는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와 결제가 기존 금융 네트워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따라서 ISO 2002의 도입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ISO 2002가 단순한 이론을 넘어 현실이 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핵심인 스위프트의 움직임인데요. 이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와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통신망으로 지금까지 국제 송금의 사실상 표준 역할을 해왔는데, 이 스위프트가 2025년까지 모든 국제결제 메시징 시스템을 이 ISO 2002 코드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변화, 즉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가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죠. 스위프트의 이러한 대규모 전환은 ISO 2002가 단순히 하나의 표준을 넘어 미래 금융의 공통 언어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리플이 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리플은 업계 최초로 ISO 2002 등록관리 그룹에 포함된 기업. 이는 리플이 처음부터 기존 금융 시스템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결제 네트워크인 이 리플렛을 설계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은 스위프트의 비효율적인 국제송금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젝트죠. 따라서 리플렛은 이미 송금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고, ISO 2002와의 호환성은 리플이 전통 금융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점이 극소수의 기관과 큰 손들만 알고 조용히 매집해왔던 리플의 숨겨진 가치였으며 결국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낸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리플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바로 미래금융의 거대한 흐름을 미리 읽고 준비하는 투자자만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스위프트가 ISO 2002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이 표준을 도입하게 되면 이 표준을 준수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암호화폐들은 자연스럽게 전통 금융 시장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곧 해당 코인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리플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손익비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리플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아직 대중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후속 코인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ISO 2002와 같은 호환성만을 볼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에서 분석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잠재력 있는 코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 인프라와의 기술적 호환성. ISO 2002 표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혹은 이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단순한 호환성을 넘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실질적인 파트너십과 채택 사례. 금융기관이나 결제 기업 등 실제 전통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거나 특정 지역에서 이미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인이라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토크노믹스와 거버넌스. 해당 코인의 발행량, 유통 계획, 그리고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지 꼭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팀의 역량과 로드맵.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의 전문성과 기술력, 그리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죠.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저 또한 수개월을 걸쳐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리플에 이어 이 ISO 2002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몇몇 프로젝트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아직 대중에게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잠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SO 2002는 이미 시작된 금융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상징하죠.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는 점차 사라질 테니까요. 당연히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단순히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결국 여러분이 올해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하려면 ISO 2002 준수 요건에 가깝고 충족하고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공략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더 이상 이 ISO 2002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미래 금융시장의 공통 언어가 표준화되어가는 국면 속에서 ISO 20022는 이제 국제 표준이 됐어요. 이건 스위프트가 이 표준을 채택하면서 그 연결 통로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이는 곧 암호화폐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6개월간 분석한 끝에 찾아낸 그 후속 종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료로 모두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오랫동안 투자의 길을 걸어온 트레이더들과 블록체인 업계 사람과도 의견을 많이 공유했고, 저 또한 밤낮 없이 분석, 공부하며 만든 자료만 100개가 넘어가죠. ISO 20022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눈에 띈 후발주자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리플을 뛰어넘는 폭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9만%까지 기대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1만 원만 투자해 놓으시더라도 9천만 원이 될 수 있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0만 원만 넣어두신다면 9억 원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소액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기관들, 고래, 기득권자들이 조용히 사모으고 있고, 시총, 가격도 저렴해서 점심 한 끼 정도의 1만 원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수천, 수억 원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매번 로또 한 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 돈 차라리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당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든 것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절대로 후원이나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코인을 시작하시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제가 이 코인을 알려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종목과 화면을 모자이크 해놓은 이유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최근 사칭, 사기 피해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영상에서 공개하기보다 직접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지도 않은 채 시장에 뛰어든다면 10중 8구 어설픈 투자자의 길로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문에 사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 또는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마냥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 즉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처음에 그 종목을 샀는지, 어떤 판단으로 샀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매수한 요인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는 계속 버텨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오랜 시간을 들여 깊이 있게 분석한 이 ISO 20022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면서 공부 차원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